우리네 사연 세상. 샤워 때마다 제 모유를 온몸에 바르신다는 시아버지. 이게 정상인가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산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고 그 당시 남편과 저 둘 다 너무 기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우리 손주 곧 보겠구나. 건강하게만 나아라. 첫 손주라서 더 기대가 크셨나 봐요. 임신 기간 동안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임산부 보약도 지어주시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대주시겠다 하시고.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정말 감사했어요. 난 정말 결혼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10개월을 행복하게 보냈고 2월 초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5kg의 통통한 아기. 출산 직후 시부모님께서 병실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시부모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셨죠.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자연분만이라 짧은 입원 끝에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새아가 젖은 좀 나오니? 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와야 하는데 미역국 많이 먹어라. 네, 그럴게요.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조리원에 오셨고 오셔서는 매번 제 모유양을 체크하셨죠. 오늘은 젖 얼마나 나오니? 그건 간호사님이 체크하시는데요. 그래? 그럼 간호사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리고 정말로 수유실 앞에서 간호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모유 많이 나와요? 간호사님이 당황하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계세요. 정상적인 게 얼만큼이라는 건지. 분유는 안 먹이죠? 아직은 모유만 수유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도 조리원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니? 네, 잘 크고 있어요. 젖 먹으면 잠은 잘 자고? 네, 잘 먹고 잘 자요. 그래, 네가 참젖인가 보다. 역시 모유를 먹여야 해. 분유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왜 아버님까지 제 모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조리원 일주일째. 시부모님은 바쁜 남편을 핑계로 절 챙겨준답시고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하셨죠. 오늘은 젖 얼마나 나왔니? 분유는 안 먹였지? 저는 불편함이 극에 도달했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자꾸 모유 이야기 하시는데 나 좀 불편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 세심하시네. 난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낫다. 조금만 참아. 첫 손주라서 더 유별나신 거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저는 2주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이 외국인지라 대신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와주셨습니다. 집에서도 모유 잘 먹여야 한다. 오자마자 또 모유 이야기. 그날 저녁 아기가 울었어요. 배고픈 시간이었죠. 저는 방으로 가서 수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시는 거예요. 수유하러 가니? 나도 같이 가자.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유 쿠션을 깔고 앉았습니다. 옷을 올리며 아기를 안았고 시어머니는 제 바로 옆에 앉으셨어요. 아, 이렇게 물리면 안 돼. 각도를 이렇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제 팔을 만지며 자세를 고쳐주셨어요. 불편했지만 그때 마침 아기가 젖을 빨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네, 잘 먹어. 시어머니가 계속 쳐다보셨고 저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반대쪽도 물려야지. 양쪽 골고루 먹여라. 저는 옷을 다시 여미고 반대쪽으로 바꿨어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오셨고 제가 수유할 때마다 옆에 계셨어요. 오늘은 젖이 많이 나오니? 매번 같은 질문들. 저는 점점 수유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을까요? 아가, 유축 좀 해봐라. 젖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게. 사실 유축은 딱히 필요치 않았어요. 이미 아기는 직수로 잘 먹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나오니? 한쪽당 80ml 정도요. 80ml? 많진 않네. 아기가 직접 먹을 때는 더 나와요. 그래도 100ml 이상은 나와야지.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매일 유축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축해라. 그래야 전량이 늘어. 어느새 저희 집 냉동실은 모유팩으로 가득 찼어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출산한 지 한 달 반. 시부모님은 이제 아예 저희 집에 상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 수유를 감시하셨죠. 어느 날은 방에서 혼자 수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문 왜 닫았어? 쑥스러워? 안 볼 테니까 문 열어놔. 답답하잖아. 몰래 문을 닫고 수유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귀신같이 알고서 문을 열어두라고 하셨어요. 이제 문도 닫을 수 없게 돼버린 셈이었죠. 그러고선 아버님은 제가 수유를 할 때면 항상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물론 수유 케이프를 덮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 시아버지한테까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죠? 저는 한계였어요.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고 수유할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아라. 저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출산을 했어도 전 그냥 제 자신 그대로라고요. 그날 밤 전 결국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 매일 수유 감시하고 아버님도 수유할 때마다 쳐다보시고 시간 단위로 유축시키고 식단까지 통제하셔. 그냥 손주 건강 챙기시는 거잖아. 당신은 몰라. 매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울었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께선 새벽같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새벽에 유축은 했니? 안 했으면 얼른 해라. 어제 양이 적었잖아. 어머님, 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부모가 쉬는 날이 어디 있니? 아기는 직수로 먹이고 있잖아요. 굳이 유축 안 해도 돼요. 무슨 속편한 소리를 잔말 말고 얼른 해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 모유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거 감시고 통제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감시? 수유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시간 체크하시고 심지어 문까지 열어두라 하시는 거요. 그게 잘못이야? 손주 잘 크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니? 짜증이 아니라 제발 숨 좀 쉬게 해주라는 말이잖아요. 너 혹시 분유 먹일 생각이야? 분유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고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유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아기를 안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왔죠. 그날 저녁 남편이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이프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뭐? 한 게 뭐 있다고 우울증이야? 엄마 아빠가 모유 수유하라고 닥달한다면서요. 네 와이프가 그리 말하던? 그게 잘못이야? 손주 잘 크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뒤에서 너네끼리 그런 말 주고받고 있었니? 엄마 아빠.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와이프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긴 침묵이 흘렀고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오시던 게 격일로 줄었고 식단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편하게 해 편하게. 우리가 미안하다.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달라지셨죠. 미안하다. 첫 손주라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관계가 훨씬 나아졌어요. 시부모님은 이제 주 2회 정도만 집에 찾아오셨죠. 집에 오셔서도 제 수유를 감시하지 않으셨고요. 손주 잘 크고 있네. 우리 며느리 수고 많아.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아직까지 수유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긴 하시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으로 약을 처방받아 아기에겐 비축해 놓은 모유를 데워 먹이려던 차였죠. 냉동실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많던 모유팩이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냉동실에 있던 모유팩이 좀 없어졌는데요. 아, 그거? 내가 가져갔어. 집에 갖다 두려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비축해 두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거 아기 모유인 건 아시죠? 알아, 손주 먹을 거잖아. 내가 잘 보관할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모유 비누. 네 모유로 만들어 봤다. 어머님의 손에는 노르스름한 비누가 포장되어 있었어요. 저번에 챙겨가신 그 모유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신 건지. 심지어 어머님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께선 또 다른 활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너희 시아버지 샤워하면서 모유로 몸 마사지 한번 싹 했더니 건조함이 싹 가셨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모유 좀 더 넉넉하게 유축해놔라. 어머니, 저 이제 유축 안 해도 아기 배부를 만큼 충분히 모유 나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제 모유로 전신 마사지까지 하신다는 건 조금 불쾌하네요. 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니?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인 거지.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모유 써보겠니? 그냥 틈틈이 짜놔라. 태어난 어머님의 말씀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겨우 나아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위태로워질까봐 저는 하는 수 없이 유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였어요. 그날은 시부모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를 보러 오신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냉동실을 열더니 모유팩을 꺼내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꺼내시면 시아버지께선 모유팩을 보냉백에 챙겨 넣으셨어요. 많이 짜놨네.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덕에 너희 시아버지 건선이 싹 나았지 뭐니.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모유 덕에 내 사타구니가 아주 깨끗해졌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타구니요? 제 모유를 시아버지 사타구니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역겹다고 해야 할지 불쾌하다고 해야 할지. 아가, 틈날 때마다 모유 유축해놔라. 가지러 오마.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시부모님이 가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저 모유일 뿐인 건데 내가 너무 의미부여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좋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처럼 되질 않았어요. 그날은 수유를 하면서도 자꾸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돼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이 샤워할 때마다 내 모유로 마사지를 하신다는데 이게 맞아? 남편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사타구니 마사지할 때 쓰신다고 모유 좀 비축해 놓으래. 내가 젖소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요즘 유행인가? SNS에서 봤어. 모유 비누, 모유 마사지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동의도 없이 내 모유를 가져가는 게 문제잖아. 그래, 알아. 근데 조금만 참자.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곧 이유식 시작하잖아. 이유식 시작하면 모유양 줄어들 거고, 그럼 부모님 관심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거야. 그래서 참으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야? 아버님이 내 모유를 사타구니에 바르고 있었다니까? 알아. 근데 부모님이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불편하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적당한 타이밍에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모유팩을 가져가셨고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사지 하다가 궁금하길래 살짝 맛봤는데 모유가 또 그렇게 맛있진 않더구나. 손주 보면 꿀떡꿀떡 잘도 먹길래 맛이 궁금하던 차였는데 그걸 드셨다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는 1000번이고 100번이고 울부짖었지만요. 지금 아기는 5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에 바로 이유식을 시작했고 그 덕에 모유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시댁에선 아직도 이유식 병행하면서 유축도 꾸준히 하라고 성하시지만 전 더 이상 유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듯 지내다 보면 시부모님의 관심도 줄어들겠죠. 아무 말 못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참아야 하는 문제가 맞긴 한 건지. 남편은 여전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모님이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상식에서 벗어난 느낌의 시댁. 며느리 모유로 전신 마사지하는 시부모님.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강하게 거부하시겠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제 편이 되어주세요.